해리포터와 혼혈왕자에서 알버스 덤블도어가 정체불명의 액체를 마시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얼핏 들으면 이 액체를 먹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해리에게 화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 거리죠. 덤블도어는 도대체 무엇이 자기 잘못이라는 걸까요? 맛이 너무 없어서 떼쓴 거였을까요? 어쩜 말버릇이 이 모양인지 몰라. 이건 아니겠죠. 사실 덤블도어가 마신 액체는 그 사람의 가장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액체라고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덤블도어가 떠올렸던 기억은 어떤 기억이길래 저렇게나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이 장면 속에는 알버스 덤블도어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서도 알버스 덤블도어와 갤러트 그린델왈드의 대립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지는 만큼 덤블도어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오늘은 덤블도어 가족들의 이야기와 함께 알버스 덤블도어의 삶을 알아보고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알버스 덤블도어와 갤러트 그린델왈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예언가일보의 기자 리타 스키터는 마법의 역사의 저자이자 덤블도어 가족의 이웃이었던 바틸다 백셔의 이야기를 근거로 덤블도어의 삶과 거짓이라는 책을 발간하기까지 했습니다. 비록 거짓 뉴스와 자극적인 기사로 유명한 리타 스키터가 저자인 점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위대한 마법사 알버스 덤블도어의 삶은 마법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덤블도어 가족의 성인 덤블도어라는 단어는 범블비라는 단어의 방언입니다. 트랜스포머에 나온 이 녀석의 이름이기도 하고 호박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한적하게 흥얼흥얼거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덤블도어 가족은 아버지인 퍼시벌 덤블도어, 어머니인 캔드라 덤블도어, 그리고 첫째인 알버스, 둘째인 에버포스, 그리고 막내인 아리에나로 구성되어 있었고 덤블도어라는 이름처럼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불행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아리에나가 6살이었을 때 혼자 있던 아리에나가 마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울타리를 통해 몰래 엿본 먹을 3명이 집으로 쳐들어와 그 묘기를 다시 보여보라며 강요했고 아리에나가 마법을 보여주지 못하자 그들은 잔인하게 아리에나를 공격했습니다. 이는 어린 소녀에게 평생에 걸쳐 크나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리에나는 이때 겪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마법 능력을 본인의 의지로 다룰 수 없게 되었고 마법 능력을 사용하는 것 자체에도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버포스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대부분 친절한 상태였고 무섭거나 해롭지 않았지만 화가 나면 마법이 폭주하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며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리에나의 특징들 때문에 많은 팬들은 아리에나가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에 나오는 옵스큐러스의 숙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옵스큐러스란 뭘까요? 옵스큐러스는 어린 마법사가 강제로 마법을 억제당했을 때 생기는 어둠의 사념체를 말합니다. 특징으로는 검은 연기의 모습과 난폭한 파괴 활동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뉴트 스캐맨더가 가방에 보관하면서 연구하고 있기도 했는데 이 옵스큐러스의 경우에는 숙주였던 소녀는 마법을 쓴다는 이유로 철창에 갇혀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소녀에게서 옵스큐러스를 분리시키는 건 성공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리에나가 검은 사념체의 모습을 보였다거나 옵스큐러스의 숙주였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마법의 폭주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옵스큐러스는 신비한 동물사전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인 만큼 앞으로 시리즈가 진행됨에 따라 눈여겨볼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덤블도어 가족 이야기로 돌아와서 어린 아리에나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힌 머글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 퍼시벌 덤블도어는 머글 소년들을 추격했고 그들에 대한 폭행 혐의로 아즈카반에 수용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퍼시벌이 왜 머글들을 공격했는지는 덤블도어 가족들은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아리에나의 상태가 마법부에 알려진다면 성문고병원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퍼시벌은 투옥되고 아즈카반에서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이 모든 사실을 숨겼고 퍼시벌 덤블도어의 머글에 대한 공격은
머글 혐오 범죄의 한 종류로 여겨졌습니다. 때문에 다른 머글 혐오자들이 덤블도어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먼 훗날 리타 스키터를 포함한 알버스 덤블도어의 명예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에게도 퍼시벌 덤블도어는 머글 혐오자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퍼시벌이 투옥되면서 아내인 캔드라 덤블도어는 원래 살던 몰드 고원에서 고드릭 골짜기로 거처를 옮겼고 세상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 한밤중에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알버스가 호그와트에 입학한 해에는 아버지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야유를 받았고 알버스 또한 머글 혐오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알버스는 각종 상을 휩쓴 것은 물론 친절함과 겸손함까지 갖춘 학생이었습니다. 알버스를 둘러싼 오해는 금방 풀렸고 그는 그리핀도르의 반장, 나아가 학생회장까지 맡는 우수한 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니콜라스 플라멜을 포함한 마법계의 유명 인사들과 주기적으로 교류하여 마법계의 발전에까지 기여하는 호그와트의 역사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학생으로 불리게 됩니다. 하지만 알버스와 에버포스는 그들의 여동생이 왜 호그와트에 다니지 않냐는 질문을 종종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동생이 학교에 다니기에는 너무 허약하다고 대답했고 어떤 사람은 아리에나가 스퀴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비극이 찾아옵니다. 알버스는 호그와트를 졸업하고 친구인 엘피어스 도지와 세계여행을 떠났고 아리에나가 14살이 된 어느 날 에버포스가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아리에나의 갑작스러운 폭주로 인해 큰 폭발이 있었고 이를 막지 못한 캔드라는 사망하고 맙니다. 알버스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에버포스는 아리에나를 보살피겠다며 학교를 자퇴하려 했습니다. 알버스는 그래도 학업을 마무리하라며 이를 말렸고 고드릭 골짜기에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보살피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껏 꿈꿔오던 세계여행과 화려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잃었을 뿐 아니라 고작 10대에 불과한 나이에 가장이라는 부담감을 짊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에 화가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17살의 알버스는 집에 있을 때도 항상 책을 읽거나 학창시절 받았던 상을 세곤 했고 오늘에 주목해야 할 마법주문 같은 신문들을 읽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천재적인 재능들을 고드릭 골짜기에서 썩히고 있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만이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인 바틸다 백셔의 집에 비슷한 나이의 한 남자가 오게 되면서 알버스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는 바로 어둠의 마법을 연구하다 덤스트랭에서 퇴학당한 갤러트 그린델왈드였습니다. 그린델왈드는 알버스만큼 재능있고 똑똑한 마법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글들 틈에 숨어 살아야만 하는 마법 세계의 부조리함에 혁명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알버스는 자신과 말이 통하는 비슷한 수준의 마법사를 만난 기쁨과 함께 탈출구처럼 느껴진 그린델왈드의 사상에 매료되었고 새로운 마법 주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등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친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에버포스는 그린델왈드가 등장하면서 알버스가 아리에나에게 태만해졌다는 생각과 함께 그들의 계획에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에버포스가 그들에게 찾아가 이를 따졌고 논쟁으로 시작되었던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다혈질인 에버포스가 지팡이를 꺼내자 그린델왈드는 크루시아투스 저주를 사용했고 알버스는 이를 저지하려 하면서 3명의 마법사의 폭력적인 마법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싸움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싸움을 막으려고 온 아리에나가 혼란 속에서 3명 중 누가 사용한지 모를 주문에 맞고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린델왈드는 망연자실한 알버스와 에버포스를 뒤로하고 고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이후로는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영국을 제외한 유럽 각국에서 테러 활동을 벌이며 어둠의 마법사가 됩니다. 그리고 알버스와 에버포스 사이에는 한 번 더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번에는 일방적인 구타였습니다. 아리에나의 장례식에서 에버포스가 알버스를 주먹으로 때려서 콧대를 부러뜨려 버렸고 알버스는 그저 맞고만 있었습니다. 이후 알버스는 호그와트의 교수직을 맡게 되었고 더 훗날에는 교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위대한 마법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알버스는 그린델왈드를 다시 만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실력에서 부족해서 패배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그린델왈드가 아리에나를 죽인 건 알버스 너야 라고 말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호그와트의 교장이 된 알버스 덤블도어의 콧대에도 부러진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알버스에게는 충분히 치료할 만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말이죠.
그는 자신의 야망과 자만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경험을 통해 느꼈고 평생에 걸쳐 죄책감과 후회 속에 살게 됩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까지 했죠. 하지만 자신이 꿈꿨던 야망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를 잃어본 끔찍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들에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었고, 그의 권력과 야망에 대한 두려움은 알버스 덤블도어를 마법 역사에서 위대한 마법사로 불릴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에 봤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버스는 어떤 기억을 봤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19년 새해 첫 영상인 만큼 더더욱 열심히 만들어 봤습니다. 새해에는 역시 올해의 목표를 잡아야 되겠죠? 제 올해 목표는 실버 버튼 받기.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사랑입니다.